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심청전의 무대이자 물범의 낙원인 섬, 어딘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바로 백령도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백령도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령도 하면 온갖 전설을 안고 있는 신비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청전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네. 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이 쾌속선을 타고도 4시간가량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나마도 날씨가 좋아야 이 섬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백령도의 이 공항 건설이 추진돼서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는 비행기로 빠르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백령공항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은 이 공항 건설을 위한 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백령공항의 이번 그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이 3수 만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네. 이거 백령도에 비행기를 띄우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꿈이 한층 현실에 다가서게 됐는데 글쎄요. 그동안의 과정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시와 옹진군이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백령공항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그 연평도 이 포격 사건 이후에 이 정부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에도 이제 그 백령공항 이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동안 좀 안 됐었는데요. 예. 특히 지난 2017년 이 국토교통부의 백령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이라고 합니다. 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훨씬 웃돈 2.84를 기록하자 인천시는 사업 추진에 큰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예. 하지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연달아 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지난해 5월 첫 평가에서는 이 다른 지역 신규 공항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예. 또 지난해 12월 심의에서는요,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이 백령도 옹기포항의 유출입 인구가 해양수산부 분석 결과와 다른 점이 문제가 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선정 코앞에서 이 두 차례나 연거푸 탈락하자 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인천시와 옹진군은 이 철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이 백령공항의 경제성 분석 부분과 함께요. 인프라 확충 등을 부각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했고요. 여기에 접경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이 서해 5도 관광 활성화 등 이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 백령공항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백령공항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어떤 모습의 공항으로 건설이 되는 건지 청사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은 이 사업 실현을 위한 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라서요. 앞으로 넘어야 할 이 과제가 산적합니다. 인천시는 이 당장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을 거쳐서 2023년에는 이 공항 개발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2024년에는 기본 실시 설계 실시 계획 용역과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5년에 돼야 착공에 들어가고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현재 쾌속선으로 4시간가량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김포공항에서 1시간 정도면 이 백령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약 3시간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2019년 지정된 백령 대청권역
국가지질공원 등 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이 관광객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백령도의 일 생활권 편입으로 이 주민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백령공항이 길이 1.2km에 폭 30m 규모의 그 활주로 등을 갖춘 이 소형 공항으로 건설된다는 점인데요. 네, 네. 따라서 일반 항공기가 아니라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될 이 수송 인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여하튼 인천에서의 환영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백령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지역에서의 환영 목소리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게 어떻든 이제 이 서해 5도 종합 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 10년 만에 일단 첫 단추를 깼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요. 먼저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논평을 통해서 백령공항 건설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이 백령도를 통해 이 국내의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면서 수십 년간 이 소외되어 온 서해오도 주민들의 삶에 이 정부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백령도를 지역구로 둔 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논평을 냈는데요. 이번 백령공항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에는 이 사실 배 의원의 노력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령공항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논평을 통해 이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된 10년 만에 백령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도요. 이 논평을 통해 백령공항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서해 최북단 지역이 이 새로운 이 상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잠깐 떠오른 생각이 차후에 백령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 공항 이름을 그냥 백령공항이라고 하지 말고 백령 심천공항 이거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름을 많이 붙이니까 공항에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또 몰릴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런 생각조차가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백령공항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슈퍼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